명준우 운용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이 흔들릴 때면 더 많이 어떤 내 투자의 습관에서 좀 잘못된 부분들이 더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외부에서 주는 자극이 항상 그런 습관들을 고치는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명준우 운용력님께서 어떤 내용들을 또 제안을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굉장히 또 원론적인 얘기들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레전드에게 듣는다. 이죠. 증시의 이 레전드 중에서 저는 그래도 저랑 궁합이 제일 잘 맞는 존 템플턴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렇죠. 향후의 시점들 또 우리 항상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증시의 역사가 굉장히 짧은 건 아닙니다. 뭐 70년대, 80년대 이전, 뭐 일제 시대나 이런 시점에도 주식 시장이 지금처럼 아주 체계화되고 정형화되지는 않았지만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의아한 생각이 좀 드시죠? 의아한 생각은 이 증시 역사가 뭐 굉장히 긴 미국뿐만 아니고 가까운 뭐 일본이 물론 증시나 이런 자본시장의 역사가 우리보다 길긴 길지만요. 일본도 뭐 고래가 긴조나 또 많은 투자 명인들 나름대로 좀 그래도 한 족적을 한 그리고 나름대로의 기법이 있는 투자자들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 뭐 그리고 현재 해방 후의 시대에 넘어오면서도 그래도 우리들이 이렇게 책을 통해서 과거의 이 선배들에 대한 이 책을 통해서도 또 딱 뭐 막연히 이렇게 떠오르는 이런 투자 명인들이 사실 또 그렇게 머리에 딱 떠오르진 않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요. 향후에 우리의 손주들이 주식시장에 임할 때에는 제가 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하면 뭐 고래가 긴조, 미국 하면은 또 뭐 존 템플턴, 워런 버핏 등등 떠오르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정진을 하며 주말과 휴가도 없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 존 템플턴의 투자 철학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존 템플턴의 투자 철학들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이 존 템플턴은 또 좋은 매수 시점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또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라는 그런 격언들. 참 어느 구절 하나 이렇게 막힘이 없이 그냥 그 좋은 술 넘어가듯이 그냥 술술 넘어가는 그런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장세뿐만 아니고 이 종목들, 섹터와 종목들 움직임에서도 당장 우리 여러분들이 최근 보면은 지난달 6월달 17일 그리고 지금 7월달 초 넘어오는 동안에도 지수가 올라도 이거 제약바이오만 그래도 올라가던 거 따라 사야지 이게 수익이 나겠구나 하고 또 대중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고정관념이 다 이렇게 박혀버리면은 또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죠. 그렇죠. 오히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상당히 값어치 있는 또 후발주들 그런 종목은 앞으로도 또 7월달, 8월달에도 대시세를 내려 움직일 수가 있겠지만 현재 또 그런 국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중들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점들 사실 제약바이오도 이 레전드에게 듣는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또 중간중간 JW 중해제약을 비롯해서 이 종목들 보면은 사실 완전히 기대감이 없는 시점입니다. 작년도 11월 달, 12월 달, 한미약품 벌써 한 3년 이상,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요. 4년 가까이 계속 등락도 적어지고 이제 거래량도 떨어지고 완전히 대중들이 포기하는 시점. 거기 가서는 대시세를 일으키죠. 여타 녹십자라든가 또 많은 바이오 종목들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양상들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항상 최고로 비관적인 그러나 그 기업에 있어서의 상당한 모멘텀, 밸류에이션적인 모멘텀 또는 모멘텀은 계속 응축하는 가운데에서 종목에 있어서 그야말로 떨거지들, 과거에 3년 전에, 과거에 2년 전에, 과거 1년 전에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다가 물린 투자자들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떨거지는 떨구고 나서 시세를 대시세를 가인 게
항상 특성들, 이거는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이 지수도 마찬가지, 또 종목에 있어서도 항상 통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판단력, 1차적으로는 정확한 판단력이 있어야 되지만 이 강인한 정신력 굉장히 또 중요한 것입니다. 강인한 정신력은 내가 아주 그냥 뭐 뚝심이 강하고 고집불통이다 해갖고 강인한 정신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정확한 판단력, 시세에 대한 판단, 또 밸류에이션에 대한 판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트, 중기 차트와 단기 차트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 이것이 있어야 사실 뚝심 있게 어떤 종목을 밀고 가서 큰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도인이 되는 것이겠죠. 존 템플턴은 이런 얘기를 했죠. 또 다른 투자자들이 낙담의 주식을 팔 때 매수하고 탐욕스럽게 살 때 매도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남들이 탐욕스럽게 살 때 매도, 그리고 안 사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것도 강인한 정신력이 또 필요한 겁니다. 왜? 그 시점에는 마치 그 종목을 사야만 시세가 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제가 종종 드린 말씀 있죠. 하루만 살다가 죽을 하루살이처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매매를 한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반면에 또 그렇습니다. 또 선취매. 이 종목에 있어서 중기 차트와 단기 차트가 완전하게 정비가 되고 또 밸류에이션적인 모멘텀이 강력하게 풀어져 넣어져 있는 그런 저점부에서 매수하는 것도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한 것이죠. 매수를 하고 즉시 당일 다음 날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때로는 뭐 일주일, 열흘 기다릴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시점들에 있어서 오히려 그 종목을 크게 시세를 낼 종목을 오히려 갖고 며칠이라도 버티기 위해서는 또 강력한 정신력이, 왜? 대중들은 그 종목을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치 투자자. 존 템플턴은 진정한 가치 투자자란 자산이나 상품을 그것의 진정한 가치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투자자를 가리킨다라고 표현하죠. 더 낮은 가격이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할인 뭐 한 10% 할인 받으면 되나? 20% 할인 받으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가치의 20% 수준에서 매수를 하는 것을 값어치 있는 가치 투자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이건 완전히 동감을 하는 겁니다. 실제 가치 20%에 거래되는 좋은 주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항시 있습니다. 항시 매해 추나 추동 항시 그런 종목이 딱 세팅을 하고선 폼을 잡고 기다리고 있고 그걸 선취매해갖고 끌고 가고 70%, 100%, 200%를 먹는 그 재미를 한 번이라도 느껴보시면은 추종 매수는 절대 하시질 않습니다. 당장 보면 뭐 한진 이런 종목들도 불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 PBR 거의 한 0.2 미만. 그렇다고 적자가 나느냐. 적자는커녕 영업이익이 500억, 600억 이상 계속 나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대중들의 소외 속에서 3년, 4년에 걸쳐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을 주죠. 뭐 보면 또 코오롱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불과 작년도 여름, 가을까지만 해도 PBR 0.2단계, 뭐 영업이익이 안 나오냐. 영업이익도 의미 있게 나오는 단계 속에서 그것들이 이제 대중들의 때를 이제 기관의 손을 타고 외국인의 손을 타고 중기 차트가 완전히 잡힌 상태에서 추세가 돌아나가기 시작하면은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나죠. 불과 3개월, 6개월 짧은 시점에도 배 이상의 시세 흐름들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 그것이 또 선침의 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존 템플턴은 봉사를 굉장히 강조했죠. 봉사하는 일. 봉사라는 게 남들한테 자랑하기 위한 봉사. 내가 이런 봉사를 하는 착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주변인들, 눈에 보이는 주변인, 보이지 않는 주변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뭐랄까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라. 그런 얘기들.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것은 수천 달러를 주고도 결코 얻을 수 없는 즐거움을 준다. 이것이 또 성공을 할 수 있는 투자에 있어서도 항상 나의 능력 이상으로 내가 노력하는 것, 나의 실력 그 이상으로 내가 오히려 또 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항상 나 자신의 또 이익만을 위해서라기보다 뭐 여러분 모두 가족들을 사랑하고 저거 하시겠지만 남을 위해서 남에게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찾을 수 있다 하는 존 템플턴의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편견으로부터의 탈피라는 부분들. 항상 모든 것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정말 이거 기가 막히다 하고서 매수를 했는데 시세가 잘 나와요. 뭐 10%, 20%, 30% 잘 올라가는 동안에도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대부분은 주가가 빠지고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시세가 잘 나고 가는 가운데에서도 혹시 시장의 요인이 나의 종목을 다치게 하진 않을까, 아니면은 이 종목에 있어서 오히려 이 시점이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어떤 부정적인 상황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끊임없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고요. 또 역시 시장이 완전히 널브러져서 그냥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계속 방치되어 있는 종목, 그 종목들 중에서 또 가치주를 골랐고 이 종목이 추세에 대한 대반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그 시시각각 뭐 운전하면서도 뭐 또 길을 걸으면서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그런 면들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존 템플턴에게 듣는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편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고요. 이번 주 또 금요일 날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장중 저점 0.87% 하락입니다. 오후장 잘 대응하시고요. 내일 오전장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